다니엘 레비 회장 참 좋겠습니다. 이 와중에 흑자를 또 냈네요. 3년 동안 토트넘 중원을 책임졌던 호이베르 있죠. 이 선수 2020년에 사우스햄튼에서 활약했던 선수를 1,500만 파운드에 데려왔었고, 그 사이에 한번 리그 4위의 주역이고 챔피언스 리그도 경험했으니까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올 시즌 호이베르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이 거의 확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판매 금액이 2배가 뛴 3천만 파운드로 하나로 500억입니다. 250억을 그냥 번 거예요. 네. 현재 토트넘은 앞으로 돌아올 벤탄쿠르, 비수마, 스킵, 그리고 메디슨, 사르까지 있기 때문에 한 명 정도는 보내도 괜찮거든요. 메디슨 다음으로 주급도 비쌌던 선수이기도 하고, 레비 입장에서는 선수 몸값도 올려서 수익을 내고 호이베르 주급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도 그래도 좋겠다. 그래. 호이베르는 주특기 자체가 수비 바로 위에서 강하게 쌓아주는 건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맞아떨어지지는 않고 그 부분은 비수마도 좋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은 결국 케인과 수비수 영입에만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로마노 기자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개인 합의를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3주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언제라도 곧 토트넘에 나타날 것 같이 하더니 그때도 개인 합의 완료했는데 아직도 개인 합의네요. 네. 그럼 뭐 하나요? 케인만 봐도 개인 합의는 이미 완료된 지 오래인데도 이적료 협상이 안 되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볼프스부르크는 반더벤을 매우 높이 평가하면서 4천만 파운드를 부르고 있고, 레비는 나중에 호이베르처럼 잘 팔아 넘기는 것도 계산해서인지 3천만 파운드로 깎으려고 하면서 구단 간의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리그 개막이 2주 남았다고. 2주. 네. 선수 퀄리티가 좋아져도 조직력 무너지면 끝인데 정말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네. 케인이 떠나면 토트넘 전력이 떨어지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케인이 빠진다고 10명이 뛰는 거 아니라는 거. 네. 오히려 새로운 전술을 통해서 다양한 득점들이 나온다면 B클럽들과 붙어볼 수 있는 겁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스트라이커의 대활약 없이 우승을 했던 팀이 있었을까? 네, 있었습니다. 최근으로 보면 맨시티가 혼란 오기 전에도 스트라이커 없이 우승을 했었죠.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귄두안인데 13골이었고, 데브라이너는 6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스털링이 10골 정도 넣었습니다. 공격수의 활약이 매우 부족해 보이지만 그 해 득점은 86득점을 했습니다. 토트넘이 2016-2017 시즌 2위를 했을 때 득점이 86득점이었는데 그 이후에 80득점을 넘어본 적도 없습니다. 맨시티는 그만큼 득점을 다양하게 하면서 우승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2020-2021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던 첼시는 더합니다. 당시 스트라이커가 베르너였는데 이 선수 고작 리그 6골 넣었습니다. 10골 이상은 넣은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챔스 우승을 했습니다. 참고로 토트넘은 손흥민, 케인이 합작으로 40골, 24개 어시스트를 올리고도 리그 7위였습니다. 뭔가 한참 잘못되고 있는 거죠. 케인이 개인 성적 잘 나오면서 팀이 상승된 건 포체티노 시절이고 그가 어릴 때였습니다. 오히려 케인이 독보적인 존재일 때마다 토트넘이 잘 된 적이 없어요. 네, 이건 그냥 팩트입니다. 네, 국뽕 국뽕 어디서 파생된 단어인 건지 국뽕 하는데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국뽕이라는 단어를 보고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너무 과한 편을 든다? 그렇게 인식하면서 그럼 당연히 내가 응원하는 선수를 팔이 안으로 굽듯 응원하지 냉철하게만 보겠습니까? 냉정하게 해내기 어려워도 할 수 있다면서 희망을 갖고 응원하지, 내가 응원하는 누군가를 그게 현실이다 알겠냐면서 응원하겠냐고요. 네. 고래는 그런 컨텐츠 하는 곳입니다. 가능성과 희망을 갖고 의리있게 끝까지 가려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국뽕이란 단어가 퇴색을 넘어서 가짜가 되면서 제 채널도 그렇게 취급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취지의 컨텐츠 아닌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손흥민은 대활약을 했을 때 팀이 챔스도 유지하고 챔피언스리그 준우승까지 했습니다. 손흥민이 득점왕일 때 토트넘이 4위를 가게 된 거죠. 그때 케인은 득점 4위였습니다. 엔지 감독이 어디로 기울여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죠. 네. 스트라이커가 많은 골을 못 넣어도 팀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더선에서는 케인이 떠나는 걸 가정하면서 대체자 7명을 조명했는데 그 목록이 맨유의 마샬, 브렌트포드 공격수의 이반 토니, 위넨의 추포모팅, 인터밀란의 라우타로,
에버턴의 칼버트 루인, 네, 프랑크푸르트의 콜로무아니, 노팅엄의 브레넌 조스입니다. 자, 가만히 있어보자. 메뉴에서 골칫덩어리 스트라이커 마샬 얘기하는 건가요? 불법 도박으로 올해 경기 못 뛰는 이반 토니 말하는 거죠? 미넨에서 후보가 된 슈퍼모팅이요. 네, 10골 이상 넣어본 적 없는 칼버트 루인. 진짜 이거 왜 이럽니까? 네, 케인 대체자라고 하면 안 되죠. 히샬리송 백업이라고 해야죠. 그나마 인터밀란의 라우타로는 엔지 감독이 셀틱에서 히로아시를 좋은 공격수로 활용했듯이 가능하긴 할 듯한데 히샬리송 대체자를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네. 손흥민도 이미 인터뷰에서 케인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죠. 떠나는 거 아쉬워할 수 있어도 프로의 세계에서 현실입니다. 케인은 개막 2주를 남기고 이적 시장 한 달을 남기고도 새 시즌을 대비한 프로필 사진 촬영을 한 것이 유출되었습니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은 그냥 토트넘 1년 더 있고 FA로 떠나겠다고 느껴지죠. 네, 하지만 윈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리그 우승하려고 김민재 데려온 거 아니거든요. 그냥 만에 보낸 거 아니거든요. 챔스 우승 위해서 전력을 보강하고 특히 레반도프스키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울 스트라이커를 찾으면서 케인만 바라보고 있고 프리시즌을 통해서도 케인의 절실함을 미넨 현지 팬들조차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는 케인이 개막 시점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토트넘에 그냥 남을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미넨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누가 더 급한 건지 모르겠는데 영국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케인은 미넨 측에 자신의 연봉을 낮출 것을 요청했다. 연봉을 낮춰 남은 금액을 이적료에 보태자는 생각이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케인이 가장 간절한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 연봉 낮추면서 미넨 갔다가는 다시는 토트넘에 돌아올 리가 없겠죠. 네. 프로는 결국 돈으로 평가받는 건데 케인은 돈보다 명예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이미 바디가 우승했다고 해서 역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다 인정되진 않는데 말이죠. 네. 최근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미넨 토트넘 케인이 얽혀있는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미넨과 토트넘의 협상이 본 궤도에 올랐다.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과 양 크리스티안 드레센 미넨 회장이 지난 월요일 런던에서 협상한 이후 케인의 몸값을 긍정적으로 흥정하고 있다. 배팅 게임은 계속될 것이다. 미넨에게 중요한 것은 지난 몇 달간 철옹성 갔던 레비 회장이 미넨의 협상 제안을 받아들인 뒤 며칠 만에 협상 날짜를 잡았다는 것이다. 양측의 협상은 긍정적이었고 케인의 적정 몸값을 맞춰가자는 서로의 목표도 같다. 드레스 회장과 레비 회장의 만남이 또 예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전화상의 대거래가 성사될 수도 있다면서 케인의 이적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손흥민에게는 한 시즌 한 시즌이 매우 소중한데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손흥민이 자신감을 내비추듯이 그에 맞는 활약을 할 수 있을지가 염려가 됩니다. 네. 손흥민은 프리시즌 한 경기밖에 못 뛰었고 공격 포인트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많은 시간을 뛰지 못했어요. 네. 그만큼 많은 시간을 쉬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경기 감각 측면에서 볼 때는 글쎄요. 네. 토트넘은 이제 앞으로 2경기 이후에 리그가 개막합니다. 리버풀, 미넨 경기도 보니까 이때쯤 주전 선수들은 후반 중반까지도 뛰게 하더만요. 네. 손흥민도 이제 출전 시간을 좀 늘려야 되겠죠? 네. 일요일 밤 10시 토트넘 홈에서 열리는 샤흐타르와의 경기 함께 기대해 보시죠.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